네, 지난 주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관한 이야기부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해서 중국에게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회담을 한다고 해서 친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나 뭐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서로 계속 견제를 하면서 지금 그 세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네. 어제 이 투데이즈 포토죠. 지금 그 굉장히 그 극명한 어떤 반전의 모습인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중국 정부에서 나온 라틴 아메리카 담당 특별대사 퀴사 오치 이분을 마두로 대통령이 만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웃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정말 이 시점을 쟀는지는 모르겠으나 하필이면은 중국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를 만나고 있을 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게 공교롭게도 아주 그냥 해석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 될 수밖에 없게 네.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날이 아니고요,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에 몇 시간 전에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라틴 아메리카 담당 특별 대표를 만나고 웃고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저 모습이 됐습니다. 인도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물 한 병은 쥐어줬네요. 자 그리고 이 지금 중국 견제 얘기 나오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네. 요거 먼저 보죠. 이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입니다. 중국의 어떤 뭐 신문들이 아니고 언론들이 아니에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건데 저기에 워딩들을 보면은 자, 중국 견제를 안 했다고 미국이 하더라도 중국이 견제받았다는 것을 자신들이 그냥 증명했습니다. 자신들이 견제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면 그럼 뭐 그냥 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말을 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미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라고 했냐, 여기에 쓴 단어들이 강력 규탄, 국제법 위반, 주권 침해, 지역 안보 위협 뭐 이런 워딩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견제를 했다. 공식적으로 입장은 안 밝히겠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중국한테 견제구를 날렸으니 자기한테 공이 날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건 아닌데? 하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9.11 테러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9.11 테러 때 그 며칠 전까지 비이성적으로 풋 옵션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한 걸 두고 뭐 오사마 빈라덴하고 뭐 미국의 고위 관계층이 짜고 쳤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일이 진짜 실제로 벌어진 거라면 진짜 그 사람은 매장돼야겠죠. 자국민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베팅을 했다고요? 뭐 물론 저는 뭐 음모론이 재밌긴 한데 뭐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음모론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폴리마켓에서 베팅을 하는데 1월 31일까지 마두로가 축출된다는데 베팅한 것에 대해서 지금 베팅 금액의 어떤 그 성장 속도가 1242.34%가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1월 30일까지 마두로가 축출된다는 베팅 비율이 6%밖에 안 됐어요. 확률이. 네. 확률이 6%밖에 안 됐는데 실현이 되어버렸으니까 대박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네요. 이걸 두고 혹시 또 고위 관계층하고 정보를 주고받은 거 아니냐 하는 음모론이 또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아까 9.11 테러 때도 그랬고 항상 이런 거대한 어떤 베팅에 대한 수익 확률이 막 수익률이 올라가는 걸 나왔을 때 그런 어떤 요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워렌 버핏이 도미노 피자를 산 게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부정적인 어떤 저런 확률에 베팅하는 것을 뭐 고위 관계층을 짜고 쳤다. 그런 음모론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성적으로 이 지금 AI를 통해서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저기에 베팅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도미노 피자가 지금 주문량이 급격히 는 것을 지금 지표를 갖고 왔는데 네. 어디서 늘었냐면은 펜타곤 주변 지역이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국방부 관계자들이 밤샘 근무를 하구나.
그래서 배고프니까 피자를 시켜 먹었네. 야식으로요. 그래서 왜 펜타곤의 이 근무자들의 근무량이 늘어났을까? 뭔가 군사적 어떤 행동이 임박한 게 아닌가 해서 베팅해서 저 수익을 얻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췄건 정말 음모론대로 뭐 고위 관계층하고 짜고쳐갖고 저걸 맞췄던 간에 굉장히 확률이 적은 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팩트인 것이죠. 확률이 적은 것이 일어나서 저렇게 큰 저기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 아까 중국한테 견제구를 날렸다고 했는데 바로 저겁니다. 아까 중국이 저렇게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견제구가 확실함을 지금 알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명제 뒤에는 또 하나의 좀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한 지배가 바로 실질적인 이득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대체 이 석유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연설에서 나왔잖아요. 인터뷰에서. 땅에서 파내는데 뭐 4%, 5%밖에 파내지 못하는 이 비효율성을 지적을 했죠. 그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매장량은 세계 1위인데 4%에서 5%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못 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압박해서.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10년여 만에 일어난 일이죠. 이게 그 차트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과거에 일본이 부흥했던 적이 있으나 일본이 정체를 하고 독일도 성장을 했지만 중국의 성장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GDP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의 가장 큰 어떤 그 싸움의 어떤 상대는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손 뗀다 이런 거예요. 중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자, 석유입니다. 석유 매장량 보시겠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 우리가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1위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석유를 어디서 쓰지? 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석유는 다 중국, 러시아가 사주니까요. 그리고 매장량이 지금 나오는데 3,030억 배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이란보다도 훨씬 더 많고요. 캐나다의 매장량에 대비해서는 거의 더블 스코어 수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아까 트럼프의 인터뷰대로 여기서 4%, 5%그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유가를 거의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전에 그 뉴스 보니까 뭐 오펙에서 생산량을 조절을 해가지고 유가 하락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펙이든 오펙 플러스든 만약에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주물러 가지고 생산을 확대시켜 버리면은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에 버금가는 어떤 석유의 어떤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을 노리고 당연히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부분. 아까 중국,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사랑 만나는 그 장면도 있었잖아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중남미 국가에서 어떤 중국으로 1대1로에 편입되는 이런 부분을 경제를 목적도 있지만 결국에 베네수엘라의 저 석유 매장량 저 부분을 탐낸 것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임시 통치를 선언했는데 이에 따른 수혜주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아까 뭐 쉐브론 뭐 사업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게 이 지금 오리노코 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이렇게 가로로 마치 칸막이가 막힌 듯이 그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석유를 추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강이잖아요. 땅이 아니라 강물입니다.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시설이 상당히 중요해요. 해양 플랜트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아까 대부분 나온 것들은 석유 개발 기업들이 나왔거든요. 쉐브론이나 엑스모빌이나 이런 회사들, 물론 시추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테크칩 FM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테크닙 FMC. 네. 이게 두 개가 합쳐진 회사거든요. 테크닙이랑 FMC가 합쳐진 회사예요.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지금 일단 간단히 보면은 뭐 전 세계 지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에너지 프로젝트 기술 시스템 서비스 사업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저런 눈송이 분석으로 해보니까 헬스가 재무거든요. 재무제표가 아주 좋고 패스트가 과거 실적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밸류가 지금
점수가 낮은 것은 밸류가 이제 실적 대비해서 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뭐 배당금에서는 뭐 성장주라고 치면은 뭐 성장주는 아니긴 하지만 배당에 대해서 짜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 비전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재무제표가 탄탄합니다. 탄탄한 실적, 완벽한 대차 대조표 이렇게 있고요. 자, 테크닉 FMC의 차트입니다. 월봉이고요. 자, 요거 내용만 간단히 보면은 일단 왜 이거를 보느냐? 지금 뭐 정권이 평화롭게 이양되는 그 한에서 우리가 임시 통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뭐 부통령이 이어받는 것으로 법은 되어 있다는데 그리고 뭐 어떤 여성분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친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아니, 왜냐면 친중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는 거가 싫어가지고 지금 마두로를 축출했는데 들어가갖고 또 무슨 친중 정부 성향을 저기 하겠어요? 안 치겠어요? 친미 성향이 안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까 미국 기업들이 뭐 가갖고 투자를 했는데 그걸 투자한 만큼 다 회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리노코 벨트 지역에 예전에 중유입니다. 중유. 우리가 중진류라고 하죠. 경진류일수록 가격이 비싸고 맑은 기름이고요. 중진류일수록 굉장히 저품질입니다. 그래서 정제를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저 능력이 저기 베네수엘라는 없어요. 근데 이 테크닙 FMC 그다음에 전신이었던 테크칩이 오리노코 벨트 지역에서 예전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줄임말로 PDVSA예요. 이 페트롤러스 더 대 베네수엘라 SA입니다. 여기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을 수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친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당연히 예전에 이력이 있던 그리고 그 이력이 오리노코 벨트 지역에 있었던 테크닙 FMC에 지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혜주로 거론이 된다. 이것도 사실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을 모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까 9.11 테러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테크닙 FMC가 미리 오르고 있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테크닙 FMC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선취매를 하고 기다린 게 아니냐. 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는데 세상을 모두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자, 그리고 테크닉 FMC에서 만드는 어떤 시설들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바로 저런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인데 이게 해저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저 안에 들어가는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고난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식에도 강해야 되고 거기서 작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부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해양 설비 쪽이에요. 아까 오리노코 강 위주 지역에서 뽑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임시 통치에 관련해서 수혜주까지도 한번 알아봤고요.